네, 오늘 시장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집중해 봐야 될까? 10시 기준으로 오늘의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요. 김시은 헤르메스스탁 팀장, 손여루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섹터와 오늘 시장 첫 번째 힌트는요. 전력 설비와 전선주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설비 대 전선주, 과연 저희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많은 분들 고민되실 텐데요. 오늘도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산일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도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네. 왜냐면은 수요일 날 제가 오후장 디펜스에서 산일전기, 일진전기를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산일전기 호실적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앞에서도 개장 방송 살짝 다뤘었는데 우리가 보통 일렉트릭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전력 설비나 뭐 배전반 이런 기업들도 알고 있고 근데 어떤 전기다라고 했을 때는 전선 관련 종목들로 알기 쉬우신데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기뿐만 아니라 전선까지도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종합 전력기기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산일전기 호실적을 발표했죠. 이 미국의 매출 부분에서 증가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산일전기가 호실적을 발표했고 오늘도 좋은 모습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도 좀 충분히 좀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장대 항목 나왔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단기 차익 나왔는데 사실 수요일 날 단기 차익이 안 나온 종목이 없습니다. 수요일 시장 기억하시겠지만 외국인 가격에 점진적인 매도세, 많은 매도세가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받쳐주는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세가 적다 보니까 적은 매도세에도 좀 장대 음봉이 나온 것은 아쉽다. 하지만 오늘 이런 호실적의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가속부상으로 외국인 가격에 강한 순매수에 들어오니까 눌림목 공략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결국 지금 매수할 수 있는지 이 휴장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장에도 어떤 관점으로 봐야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김시은 실장님, IRA 수혜 확대 기대감도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산일전기와 같은 전선, 전력기기 종목들에게 수혜가 확실한 게 맞는 거죠? 뭐 아무래도 이제 전력 인프라를 깔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확실한 수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중저업 쪽에서의 좀 특별한 장점이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이 또 미국향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다수의 수출 쪽에서 미국 쪽에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그거에 대한 수혜를 또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사실 변압기라든지 전선 관련 종목군들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크게 꿈틀거리진 않고 있습니다. 네. 3거래일 전부터 바닥권 딛고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었던 흐름들 사실 주도 섹터라고 하면 조선, 방산, 변압기였는데 거기에서 변압기 혼자서만 약간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들어서야 이제야 막 올라오는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지금 주도 섹터였던 방산 약간 쉬어가고 있고 조선 역시도 약간 쉬어가고 있는 흐름들. 그런데 다음 주에 또 미국 쪽에서 전력기기 쪽에 대한 뭐 실적 발표 그리고 또 이제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감안을 하면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도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았던 건 원래 알았고 항상 부각됐건 맞았는데 그렇다면 또 항상 주가가 좋아야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청자분들이 팀장님께 오늘 매수할까요? 이번 주 넘어서 다음 주에 매수할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볼까요? 좋았던 건 모두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명심해야 되는 게 네. 산업이 이렇게 성장한다 그래서 주가도 이렇게 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가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녹아드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큰 틀에서 보게 되었을 때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크긴 하나 또 이제 크게 우리가 그 안에 조금씩 들어가서 보면은 작게 파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여전히 변압기라든지 전력기기 쪽에 대한 사이클이 꺾였는가를 감안을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변압기 쪽에 대한 사이클이 최소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후 인프라도 있고 거기다 AI 쪽에 대한 데이터 센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MS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여기서 AI 쪽에 대한 캐펙스 투자를 꺾였는가? 계속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이클이 굉장히 길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전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데 그걸 굳이 다음 주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지
있을까라는 오, 생각을 가지고 네. 있어서요. 저는 지금 역시도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 유지하겠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전력 설비 이야기를 할 줄 몰랐어요. HD 현대 일렉트릭 나왔을 때 실적 괜찮네 봤고요. 바로 그 다음날 LS 일렉트릭 실적 나왔을 때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사실 시장에 관심 없이 넘어갔었던 게 지난주의 흐름이었거든요. 사실 미국에서도 한국과 미국 사이의 전력 협력 강화 움직임이 들려 있고요. 국내에서도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 관련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이슈 결국 확실한 호재가 맞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네, 좀 확실한 호재는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은 아무리 좋아도 일단은 보류하는 타입입니다. 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제가 이제 현대일렉트릭 월요일에 실적 발표하고 LS일렉트릭 화요일에 실적 발표했을 때도 실적이 너무 좋았지만 투자분들 눈높이에 만족시키지 못했나 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전선주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뉴스 봤을 때 앞에서 우리 팀장님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조선이랑 방산이랑 전력설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건 아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원했던 거는 추가적인 뭔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조선처럼 뭐 도크를 놀릴 수 없다든가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플러팅 도크 증설한다는 뉴스 나왔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공장 증설이라는 게 그냥 눈 갖다 뜨거나 그냥 뭐 한 1,000억 원 주면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이제 뭐 시공업체 잡아야 되고 부지 확보해야 되고 거기다 증설해야 되고 그 증설을 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수주만 쭉쭉쭉쭉 쌓이면서도 매년에 이제 나오는 실적은 균일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매출 채권만 늘어가는 거죠. 재무제표 상으로는. 근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그러면 고효율의 제품을 팔 수 있느냐 혹은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런 고민이 있는 건데 그런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이랑 방산 같은 경우도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도 공략이 가능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고 조선 같은 경우도 그냥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협력하자고 이야기해놓고 뭐 추가적인 수주나 MRO 수주 안 주면은 그냥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낼 수 있는 실적이 그대로인데 뭐 MRO 통과되면서 다른 기업들은 뭐 필리조선소나 이런 거 지분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도 미국에서 그냥 전력 이제 인프라를 증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느 나라랑 손을 잡는 게 중요한데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독일이랑 우리나라가 탑2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일을 제끼고 수주를 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이제 2+2로 협정을 한 다음에 이제 관세 부과 90일이니까 7월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의견서를 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온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우방국으로서 잘 챙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워낙 전력설비랑 전선 관련 종목들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낙폭 과대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계속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 이 국내에서 전력망 확충법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실적은 크게 개선시켜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좀 땅덩이가 좁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력 설비 기업들 보통 내수보다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국내 3대 전선 기업이 있죠. 이제 뭐 대한전선이라든가 대원전선이라든가 뭐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수혜를 입을 것은 맞지만 실적 퍼포먼스는 덜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뉴스 팔로업이 잘 되신 분들은 국내 3대 전선 기업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런 뉴스 팔로업이 안 되신 분들 확실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수주 잔고가 많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전선과 전력 설비 관련된 이야기 듣고 있는데 지금 시청자분들은 아마도 이 시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뭐 정책 테마주도 매력적이고 화장품도 매력적이고 엔터도 매력적인데 지금 매수해야 할까라는 고민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좀 탑픽 종목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김시은 팀장님, 전선 전력 내에서 그래도 이것만 보자라고 할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전선과 변압기를 구분지어서 보면은 네. 저는 변압기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전선이 움직이는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인프라를 깐 사이클을 보게 되었을 때 변압기가 먼저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저는 지금 변압기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물론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호요성 중공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다만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 라인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변압기 섹터를 바라봤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미국 쪽에 대한 수출 비중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두 번째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비중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네. 세 번째 미국에 공장이 있는가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저는 이 세 가지에 충족하고 있는 기업이 이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앞으로 사이클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있고 관세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고 있는 기업이 그래도 실적이라든지 혹은 안정적인 측면에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크게 노리겠다. 이런 분들은 사실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 라인대 같은 경우에는 밸류도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3거래일 전부터 외국인 쪽에 대한 매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업이 외국인이 리드했던 종목입니다. 네. 지난 2022년부터 외국인 쪽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다가 외국인 쪽에서 차익이 나오면서 약간 지지부진했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외국인 쪽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지금 이 라인대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측면도 양호하지 않을까. 물론 연속성을 조금 더 봐야 하긴 하나 지금 라인대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매일같이 변화하고 변동성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장에서 나는 좀 편안하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HD현대 일렉트릭 지금 담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여로 팀장님의 탑픽은 또 어떤 종목이고 그 종목은 단기로 보는지 중장기로 보는 관점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앞에서 힌트가 살짝 나왔죠. 네. 제가 산일전기, 일진전기 말씀드렸고 국내 3대 기업 하면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온전선인데 저는 일단 모든 면에서 단기 수익, 중장기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게 일진전기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대한전선이나 대원전선이나 가온전선 등도 개별 모멘텀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선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주 잔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성에 이제 본사가 위치해 있는데 이제 홍성의 이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면서 실적 퍼포먼스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 연말까지는 수주 잔고가 5년치가 남아 있었는데 이제 공장이 한 개 더 완공이 됐으니까 그 5년치 수주를 뭐 한 2년이나 3년 정도 안에 소비할 거다 이런 뷰가 있죠. 네. 하지만 그런 수주 잔고를 다 소비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진전기의 실적 퍼포먼스는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선 관련 종목들 중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상승폭이 가장 크고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다른 기업들 한 3에서 4% 나오는데 일진전기는 8% 넘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수급동에 봤을 때 오늘 하나 흠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가속상으로 외국인 순매도가 일부 나오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순매수했던 거에 비하면서는 많이 나온 건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단기적으로 봐더라도 뭐 분할 매수는 당연히 지금부터 한 4거래일간 -4%까지 분할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손절가는 한 22,000원 정도 잡으신 다음에 1차 목표가는 뭐 단기로는 28,000원, 뭐 수익 관점으로 31,000원, 내가 한 3에서 6개월 정도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한 33,000원까지도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2+2로 이제 협정을 해가지고 네. 우리의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 시큰둥했을 때는 전력설비와 전선 조금 보수고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고 잘 갖고 왔네요 합시다라고 했을 때는 드라이브를 걸어보자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력 관련된 두 가지 종목 함께 담았는데요. 일진전기와 HD현대 일렉트릭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함께 넘어가 보시죠. 5월 저희가 이 또 다른 연휴와 휴장을 앞두고 있는데 뭘 담아야 할지 많은 분들 고민되실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간 통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오늘 뭔가 매수하고 싶을까요? 팀장님이랑 오늘 매수하고 싶으신지 그걸 떠나서 오늘 매수해야 하는 날인지가 궁금해요. 우선 그거에 대한 답을 드려보자면 네. 내가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음. 단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전 오늘 매수 안 합니다. 특히나 이제 금요일 시장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주말과 연휴 사이에서 미국 쪽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들, 그런 단기적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내가 중기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인 때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연휴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면 이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휴 기간 때 가족들과 함께 만나고 혹은 친구들과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그때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까? 네. 잘 상상회로를 한번 잘 돌려보시면 첫 번째 SKT 얘기할 것 같고요. 그렇죠. 두 번째 정치 얘기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우리도 여행을 가는데 누군가 또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종목군들을 좀 추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단기적으로 이슈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면 이슈가 딱 끝났을 때 연휴가 끝나고 접근을 하신다면 늦었다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항상 이제 이벤트 전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다가 당일날 되면은 이제 또 빠지는 우리 증시의 특성상 지금 이벤트 혹은 이슈에 대한 부분을 접근을 한다면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들, 하지만 연속성을 조금 더 감안을 하면 하반기에 얼마만큼 이슈가 있는가를 감안을 하면 저는 지금 라인 때도 충분히 종목을 고른다면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오늘만이 아니라 다음 주 시장 대비해보면서 종목들, 섹터들 좀 이야기를 바로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한알령 관련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오늘 시장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9년 만에 해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좀 무엇보다도 어떤 이슈가 들려오는 것보다 왕이 부장이라던가 시진핑 주석이 온다라고 하면 더 큰 히스가 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기도 한데 오늘 한알령 해제 관련된 엔터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엔터주를 우리 팀장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아, 그래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저는 어떤 기술적 위치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한알령 해지가 될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한 5대5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정말 왕이 부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한 66%까지 네. 시진핑 주석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한 85% 정도 되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눈으로 보이시겠지만 우리 셋 중에서 아마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시장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마인컨이 안 계시니까 이마인컨이 계시면은 계셨는데 그중에 셋 중에서는 셋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한알령이라는 단어를 6년에서 7년 정도 들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는 이야기를 한 3-4번 봤는데 방한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올해 한알령 해지가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했을 때는 저는 지금은 50%, 많이 주면 66% 정도다라고 보고 있고 우린 그 안에서 한알령 해제를 목표로 두고 드라이브를 걸기보다는 영악하게 뭐 컨텐츠라든가 뭐 게임이라든가 뭐 엔터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좀 다양하게 좀 매매해 보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면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견조한 수급, 증권계 통해서 긍정적 리포트가 꾸준히 나온 섹터 역시 미들 섹터 엔터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엔터의 밸류에 대해서는 지금 비싸다, 비싸지 않다,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엔터주 지금 살까요? 기다릴까요? 저는 사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은 팀장님께서는 일단 탑픽도 준비되어 있지만 이 섹터를 질문 드리려고 엔터를 팀장님께 질문 드리지 않았거든요. K 화장품 오늘 뭐 관련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 5월 내 뭐 중국인 단체 관광객 기대감도 있고요.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화장품 섹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 역시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네. 손 팀장님께서도 답변을 고맙던 섹터이긴 한데요. 네. 지금 앞서서 연속성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드렸는데 현재 화장품 같은 경우에 중국인들이 또 오게 되면서 올리브영이라든지 우리나라 화장품을 또 사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들 물론 이제 다음 주 연휴가 끝났을 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차익이 나올 수가 있긴 하나 다만 이쪽 섹터는 실적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게 되었을 때 중국 쪽에서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들 플러스 알파로 사실 지금 미국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생각보다 좋아요. 우리가 화장품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뭐 기초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일본 여행 갔을 때 또 많이 사왔습니다. 일본 화장품이 맞아요. 정말 좋았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많이 사왔었는데 최근에 제가 일본 여행 가서 선크림 옛날에 추억에 돋았던 그런 화장품을 사왔거든요. 네. 사용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정말 좋아졌구나. 그거 일본 선크림이 약간 추억 보정이었구나.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선크림이 미국에서 정말 인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선크림에 대한 수요 자체가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역시도 화장품 실적 괜찮은 기업들은 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벤트적인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6월에 또 올리브영 세일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3, 6, 9, 12월이 올리브영 대세일인데 거기에서 또 증권가들이 올리브영 세일을 맞이해서 뭐 브랜드들의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또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이벤트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도
좀 긍정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리브영 셀 저도 기다리고 있고요. 요즘 부쩍 저도 갑자기 화장품이 사고 싶어서 립스틱을 새로 샀습니다. 새로 바꾼 립스틱 색깔입니다. 그래서 사실 질문 드리고 싶은 섹터와 종목은 훨씬 더 많은데요. 종목을 일단 얘기해 드려야 되겠죠. 우리 손요로 팀장님, 그래서 연휴 전 오늘 뭐 살까요? 근데 저는 아이패밀리 SC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세 명이 카메라 나오는데 이렇게 생긴 사람이 화장품 얘기하니까 되게 웃기시겠지만 네. 저는 오로지 이 증시 전문가로서 실적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오늘 이제 김신 팀장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김신 팀장이 화장품을 정말 잘 아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수분크림도 제가 팀장한테 자문 받고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숫자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했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을 때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반도체나 화장품처럼 우리나라 대표 수출 효자종 상품인 경우에는 수출 증가하는 모습들이고 저는 봤습니다. 대미 수출이 조금 감소했다. 화장품 대미 수출 감소했지만 유럽이나 뭐 동남아시아나 중국, 일본 쪽에서는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있는 화장품이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그런 것들을 불확실성 제거의 일환으로 보면서 미국에다 매출 비중이 높거나 앞으로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의 외국인과 계열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투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과 연동성이 많은 것은 보통 코스맥스나 아니면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루드랍 이런 종목이죠. 근데 그런 종목들보다 수급이 좋으면서 증거사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과대나 폭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수익률이 10 정도로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주가 수익률이 낮고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 호실적 기반에다가 미국향 매출이 이제 매출차 다변화로 인해서 실적 개선될 것이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뷰가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약간 화장품에서 테크니컬한 그런 수급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이패밀리 SC 좋아 보인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화장품 내에서는 아이패밀리 SC 탑픽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또 이 자칭 타칭 화장품 전문가 김시은 팀장님의 탑픽. 오늘 이건 꼭 사야 한다. 어떤 종목일까요? 뭐 이제 화장품보다는 이제 엔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많긴 한데요. 네. 제가 또 이제 엔터 쪽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종목으로는 하이브를 가지고 왔는데 네. 결국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도 기관 쪽이라든지 혹은 금투,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세가 계속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보게 되었을 때 단기간 주가가 상승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사실 부담감은 느낄 수가 있기는 하나 다만 지금 2023년도와 대비했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서 꿀리는가를 감안을 하면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엔터사들이 이제 수익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2분기, 그러니까 보통 1분기 같은 경우에 앨범 판매를 많이 안 하고요. 2분기부터 보통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앨범을 많이 내면 될수록 결국은 이제 엔터사 쪽에 대한 수익성 기대감도 함께 올라올 수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완전체 활동은 내년으로 좀 밀릴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솔로 활동들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기대감은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투자 관점은 화장품과 엔터에서 함께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함께해 주신 두 분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